하모리님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어여쁜 얼굴을 보여주러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모리님이 준비하신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해주신다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모리님께서 오늘 어떤 내용들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하모릭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 하모린인데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한 주를 시작하는 경제의 주요 일정을 짧게 살펴보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하모닉 이론을 이용해서 알트코인 몇 개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알찬 네.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주요 일정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10월 27일, 이번 주 목요일과 10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경기가 좋은지 이런 거를 또 판단하는 지표가 되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유럽에서 ECB 회의를 통해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리 결정 또한 시장에 아주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PCE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PCE는 개인 소비 물가 지출 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PCE라는 지수는 특히 연준이 어떠한 금리 인상의 지표로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지수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여기 빨간불이 있는 그런 표시되어 있는 그 코어 지수, 근원 지수라고 하는데요. 계절을 많이 타는 어떤 종목 몇 가지를 제외한 지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요. 잠시만요. 네, 이번 주에 빅테크의 실적 주간입니다. 이 실적 3분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강력한 빅테크들의 실적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코인과 왜 중요하냐면요. 이 빅테크들은 기술주의 으뜸으로 이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 또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그리고 다음 주에 11월 초에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 또한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주로 하모닉 이론을 통하여 네. 차트를 분석을 하는데요.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제가 얘기하는 설명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하모닉의 이제 트레이딩의 단계는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로 어떤 패턴이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땐 그것은 패턴 식별의 영역입니다. 그 식별의 영역이 끝나면 어떤 D점에, 보통은 D점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인 실행 단계가 가장 짧고 강렬한데요. 그렇지만 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트레이딩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실행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실행이 잘 되었다면 내가 이제 수익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관리를 하는 단계가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단계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 수익을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실행 단계에서 나오는 주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PRG라는 게 있습니다. PRG는 포텐셜이라는 뜻이 앞에 P를 약어입니다. P가 원래는 프라이스라는 말로 할까라고도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프라이스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 포텐셜이라는 게 잠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반전을 한다는 게 아니라 반전의 가능성이 있던 어떠한 잠재적인 기회의 영역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T바라고 하는 터미널 바인데요. 이것은 이제 패턴의 완료를 결정짓는 캔들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터미널 바 위에 가격이 있느냐, 터미널 바에서 계속 횡보하느냐, 터미널 바 아래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잠재적인 반전의 기회를 판별하는 어떠한 잣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헙이에요. 헙은 이제 하모닉 최적의 가격이라 그래서 저희가 D점이 있지만 항상 유연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T바 이후에 가격이 만약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헙 레벨까지 유연하게 여유를 두고 가격의 반전을 생각해보는 그런 영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제 하모닉 일단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저희가 해볼까요? 들어볼게요.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엑시 먼저 살펴볼게요. 엑시 같은 경우는 지금 락업 해제 중에 있습니다. 이 완료가 10월 25일 날 오전 10시쯤에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물량이 시중에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어떤 가격 흐름에 있어서 매도 압력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엄청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구간을 크랩 구간을 놓고 크랩 패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많이 떨어졌지만 조금 더 아직 여유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RSI도 굉장히 낮은 범위에 속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1.618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락업 해제 때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엑시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넘어갈게요. 다음은 앱토스 볼게요. 앱토스가 지금 주말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페이스북, 구페이스북이고 지금 현재 메타라고 하는 기업에 이제 연구진들이 코인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코인이 이제 미국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로 인해 무산되면서 그때 그 코인을 연구하던 팀이 나와서 만든 코인이 지금 이 앱토스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앱토스 코인은 지금 현재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 그래서 무턱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것도 역시 크랩 패턴을 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크랩 패턴을 놓고 보면 여기 위에 지금 이 0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헙 레벨에 거의 가깝고요. 지금 현재는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랩 패턴이 완성되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완성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걸 점쳐본다면 1차는 이제 0.382 구간이고 2차는 0.618 구간에서 지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원래 크랩 패턴의 D점은 1.618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안 떨어지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1.618 구간을 다시 치고 올라가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패턴이 위반이 되면서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618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토스 투자를 하신다면 이 점을 꼭 생각해서 잘 이 주요 구간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 개 더 해볼까요? 리플도 있죠? 네네. 리플을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리플은 비트 차트랑 바이낸스 차트랑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바이낸스 차트인데요. 바이낸스 차트로 봤을 때 이 앞쪽 구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최고점이 여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트 차트로 보면 지금 최고점이 이쪽에 있거든요. 2018년도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로 따지면 이제 크게
수렴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래서 사실 이 어떤 그 주식에서 이제 급등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이제 가격을 올리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이제 거래량으로 밀어 올리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다 수렴 형태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수렴하는 중이고 이렇게 쭉 하락 추세선을 그리고 여기 이 가운데 부분에서 가틀리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틀리 패턴을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했을 때 반전 구간을 놓고 우리가 최소 이익 목표를 세워보면 0.382가 이 1,200원대, 그다음 0.618이 1,700원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패턴을 보신다면 좀 더 작은 프레임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지금 주봉 차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와서 0.382 구간까지 올라온다면 이 하락 추세선과 만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저항을 한번 살짝 받아볼 수 있고 올라간다면 이제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0.618 구간도 볼 수 있고 그 이상도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이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길게 놓고 투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잡아드린 구간을 시간 대칭상 보았을 때는 2023년 지나서 2024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큰 차트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